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멤버십 코스인데 제 2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강의 8번째 시간으로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찰력은 무엇입니까?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힘입니다. 방해하는 힘이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속도의 방향입니다. 그게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아도 마찰력 작용합니다. 이때는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이고, 이 마찰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는 서로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접촉한 두 면 사이의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물체와 물체의 겉면이 접촉했을 때 그때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유체는 기체하고 액체를 얘기하죠. 그 속을 물체가 이동하면 그 유체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낙하선을 펴면 어떻습니까? 훨씬 천천히 내려오죠. 그게 바로 그 유체 속을 지나갈 때 공기의 저항력, 이게 바로 마찰력의 일종입니다. 이 공기의 저항력이 낙하산에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마찰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접촉한 두 면 사이의 마찰력을 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접촉한 두 면 사이의 마찰력도 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렇습니다. 정지 마찰력 하면 뭔가 정지해 있는 거고, 운동 마찰력 하면 뭐가 움직이는 거겠죠. 근데 이때 정지 마찰력은 무엇이 정지했다는 뜻이냐면 접촉한 두 면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랬을 때 정지 마찰력 작용하고, 이 정지 마찰력은 마찰력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가 0이라는 조건으로 정합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지 마찰력이 점점 커지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이기 직전의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구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과 면을 서로 미는 힘이 수직항력이죠. 이 면과 면을 서로 미는 힘이 2배가 되면 최대 정지 마찰력도 2배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두 면 사이의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이는데, 이때 무엇이 움직이냐면 서로 접촉한 두 면이 상대면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이 운동 마찰력도 수직항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이 2배가 되면 운동 마찰력도 2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정지 마찰력, 여기에 지금 무거운 물체가 벽에 바닥에 있습니다. 내가 밉니다. 민데도 안 움직인다면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보면 제일 먼저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바닥이 위로 또 미는 수직항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미는 힘이 F가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반대 방향으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맨 먼저 기준기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수평 방향을 오른쪽을 X축이라고 하고 위축을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힘을 구하면 F 마이너스 내가 미는 힘 빼기 스몰 f 마찰력이 되겠죠.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했으니까 F-F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의해서 max, x축 방향의 가속도가 ax입니다. 같다고 놓는데, 지금 안 움직이면, 처음에 안 움직이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안 움직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이게 속도가 0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게 힘에 대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에 대한 조건은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보면 A하고 관계 있죠. 속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떠냐? 처음에 안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안 움직이려면 가속도가 0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찰력은 내가 밀어준 힘과 같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을 정하는 룰은 뭐냐면, 규칙은 뭐냐면, 내가 가해준 힘입니다. 내가 가해주면, 힘을 2배로 가해주면 정지 마찰력도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이란 뭐냐? 이게 점점 힘을 더 가해주면 어떻습니까? 물체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움직이기 시작하기 직전에 가해준 정지 마찰력,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때요? 수직항력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수직항력이 접촉한 두 면이 같으면, 그렇죠? 그런 조건 아래서 면이 달라지면 또 다르죠. 그러니까 면이 같으면, 접촉한 두 면이 같으면, 그때는 수직항력이 2배가 되면 정지마찰력도 역시 2배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s는 N에 비례한다. 이 비례상수를 μs라고 이렇게 쓴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마찰계수다라고 하는데, 이 정지마찰계수는 면과 면 사이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끈매끈한 면하고 매끈매끈한 면이 서로 접촉해 있으면 어떻게 써요? 정지마찰계수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겠죠. 그런데 우둘투둘한 면하고 우둘투둘한 면이 이렇게 접촉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지마찰계수가 크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운동마찰력은 어떻게 되냐? 이제 드디어 최대 정지마찰력을 넘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마찰력도 역시 수직항력에 비례하는데, 그 얘기는 역시 운동마찰력의 경우에도 수직항력이 2배가 되면 운동마찰력이 2배가 된다는 것이고, 아까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수직항력에 비례한다고 쓸 수가 있고, 그 비례 상수, 이걸 운동마찰계수라고 하고, 아까 정지마찰계수는 μs 이렇게 썼죠. 스태틱이라는 뜻입니다. μk 운동마찰계수는 μk 이렇게 씁니다. 카이네틱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μk는 운동마찰계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물체일 경우에 운동마찰계수하고 정지마찰계수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약간 다릅니다. 오히려 운동마찰계수가 정지마찰계수보다 약간 작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문제 하나 풀고 지나가겠어요. 자, 무엇을 이용하는 문제냐면, 물체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등속도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어야지 되겠죠. 바로 그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kg인 물체에 줄을 연결했는데, 줄이 어때요? 수평과 30도를 이루고 이렇게 20N을 작용하면서 일정한 빠르기로 등속도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할 때, 물체와 바닥 사이에 운동마찰계수를 구하라. 자, 운동마찰계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운동마찰력과 수직항력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운동마찰계수는 수직항력분의 운동마찰력, 이게 바로 운동마찰계수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기준계를 아까처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오른쪽을 X축 플러스 X축, 위쪽을 플러스 Y축 이렇게 정하면, 자, 식을 쓰면 X축 방향의 힘은 어떻게 됩니까? 시타만큼 이렇게 위로 잡아다니니까 F 코사인이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운동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마이너스 FK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과 같아요? X방향의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한 것 같죠. 그리고 수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FY는 위쪽으로 N이죠. 그 다음에 내가 끄는 힘도 위쪽이 있죠. 그게 바로 F 사인 세타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mg가 작용하는데 그게 바로 MAY죠. 그런데 위아래의 가속도도 0이고, 아까 등속도로 끌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AX도 0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에서부터 우리 바로 FK는 F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mg-F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 운동마찰계수는 뭐가 되겠어요? n분의 FK인데 문제에서 준 것을 이렇게 다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값이 뭐가 나오냐면 0.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에 끌고 가는 힘을 알 것 같으면 바로 운동마찰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운동마찰계수가 주어졌으면 그걸 또 계산할 수가 있고, 운동마찰계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로부터 운동마찰계수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찰계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면과 면이 이렇게 접촉해 있는데, 똑같은 물질이라도 접촉하는 면이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좀 커서 마찰계수가 좀 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마찰계수는 면과 면의 성질에만 의존하고 그 면의 넓이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마찰계수의 특징입니다. 그걸 한번 보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는데 똑같은 물체입니다. 직육면체인데 직육면체의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은 성질이라고 하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끌고 갈 때, F를 끌고 갈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운동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게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지금 등속도로 움직인다. 등속도로 F로 했더니 움직인다. 그러면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은 저렇게 옆으로 세웠을 때 운동 마찰력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게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위쪽과 아래쪽이 수직항력은 어떻겠어요? 이 경우는 수직항력이 요거의 질량에다가 G 곱한 mg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놓던 가로 세워 놓던 수직항력은 같겠죠. 그래서 수직항력분의 마찰력이 마찰계수인데 이 마찰계수는 접촉면이 넓든지 작든지 간에 같은 접촉면이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FK는 UKN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의 경우에는 FK'은 UK'N, N이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과연 FK하고 FK'하고 같다고 한다면 두 경우의 마찰계수가, 운동 마찰계수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최대 정지 마찰계수도 이런 성질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경우가 같다고 하는 것을 사고 실험으로 한번 보이겠습니다. 사고 실험이란 실제로는 실험하지 않지만 그냥 이치를 따져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고 실험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물체가 지금 질량 F를 이렇게 끌고 가겠어요. 이때 정지 마찰력이 FK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물체를 두 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놓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FK는 UKN이고, 이제 이때 운동 마찰계수는 N분의 FK인데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를 놓고서 잡아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등속도 운동하게 잡아 끌려면 위에서 FK로 잡아 끌었다면 아래에서는 EF로 잡아 끌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두 개 끌고 가니까 힘이 두 배가 되겠죠. 그리고 마찰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배가 되겠죠. 똑같은 거 두 개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체의 마찰계수를 계산해 보겠어요. 이 전체의 마찰계수라는 건 뭡니까? 전체의 수직항력에다가, 전체의 수직항력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2n이 되겠죠. 아까 수직항력이 두 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본 것처럼 운동 마찰력도 어때요? 두 배가 됐죠. 그러니까 뮤K는 어떻게 돼요?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처럼 면과 면 사이의 성질이 같으면 접촉면이 더 넓더라도 마찰계수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사고 실험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지 마찰력 하면 안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건 정지 마찰력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다음에 면과 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인지 운동 마찰력인지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빨리 달리던 자동차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퀴가 회전하지 않죠. 그렇지만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미끄러지죠. 이걸 스키드라고 하죠. 싹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안 돌면서 미끄러지면 거기서 막 연기 나죠. 왜 그럽니까? 열나서 그렇죠. 이때 바퀴가 안 움직일 때 작용하는 마찰력, 이것은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네, 이것은 운동 마찰력입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바퀴, 타이어 면과 바닥이 서로 미끄러지죠. 이렇게 비벼지죠. 이게 바로 운동 마찰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퀴 쫙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미끄러질 때는 이 미끄러지면서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자동차가 잘 달립니다. 이때 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막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정지 마찰력입니다.
정지 마찰력은 일을 하지 않고 열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아까 미끄러질 때는 어때요? 바퀴가 탔죠. 그렇지만 우리 그 고속도로에서 잘 돌아갈 때는 바퀴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바퀴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도로면과 바퀴 사이의 마찰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요 축대하고 바퀴하고 여기에서 이제 미끄러지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열이 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완만한 슬로프에서 내려오는 스키어가 멈추기 위해서 스키를 옆으로 쫙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샥 이렇게 정지하는 거 있죠? 미끄러지죠? 이때 작용하는 것은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여기 막 정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지 마찰력이다. 그렇지가 않고 미끄러지면 어때요? 무슨 마찰력이에요? 운동 마찰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공항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경사져 있지 않고 평면 가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 에스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평면 에스컬레이터에 우리가 올라가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어도 막 가지요. 이때 에스컬레이터 표면하고 내 발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잘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정지 마찰력이죠. 면과 면 사이가 움직이지 않죠.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가 바로 이런 예입니다. 자, 도르래가 있고 지금 물체가 이렇게 내려와요. 줄이 내려와요. 근데 내가 도르래가 돌아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습니다. 도르래는 돌아가지 않고 줄이 움직입니다. 이때 줄과 도르래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지금 도르래가 정지하고 있어요. 네, 이때 도르래가 정지하느냐가 관건이 아니죠. 면과 면이죠. 지금 미끄러지는 거죠. 이건 바로 운동 마찰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같은 도르래인데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줄과 똑같이 도르래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 도르래가 지금 뺑뺑 돕니다. 이때 운동 마찰력이겠습니까? 정지 마찰력이겠습니까? 이때는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데 우리 경사면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경사면에 경사각이 세타라고 하고 여기에 질량이 m인 이런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mg가 작용하고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여기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그랬는데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윗방향으로 바로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마찰력이 얼마나 될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기준계를 경사면 쪽을 플러스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을 플러스 y라고 한다면 우리 x방향의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볼 것 같으면 f 빼기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ma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방향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자, ax가 0이니까 이때의 정지 마찰력은 f는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타를 점점점 증가시키면 f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걸 한참 더 많이 커지면 어때요?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하기 직전의 경사각, 이걸 세타 m이라고 한다면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아까처럼 fx가 fx-mg sin 세타 m이 되죠. 이때는 이제 수직항력 계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fy를 계산하면 fy는 n-mg 코사인 세타 m이 되죠. 그것은 may인데 이때도 역시 x방향의 가속도도 0, y방향의 가속도도 0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여기에 최대 정지 마찰력하고 수직항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과 수직항력을 구했으면 우리 여기서부터 바로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한 것이니까 아까 구해놨죠. fs는 mg sin 세타 m,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 m 구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마찰 계수를 구하면 탄젠트 세타 m이 바로 정지 마찰 계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경사면과 물체 사이에 어떤 면과 물체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그것을 경사적으로 위로 올리다가 밑으로 미끄러져 내린 순간의 세타를 측정할 것 같으면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과 면 사이의 마찰력은 마치고 이제 유체 속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체 속에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는 자, 속도 V로 간다고 할 때 밑으로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우리 공기 중에서 공이 내려온다고 하겠어요? 요 위로 어때요? 위로 이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이 마찰력 작용하는데 이때 이런 마찰력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작을 때는 속력에 비례합니다. 만약에 속도가 굉장히 커지면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또는 속력의 4승에 비례하고 막 이렇게 속력이 커지면 더 빨리 마찰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왜 보통의 경우 속력이 적당히 작을 때는 속력에 비례하는데 이렇게 속력에 비례할 때는 무슨 현상이 존재하냐면 종단 속도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이 커지겠죠. 언제까지 커지냐면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같을 때까지 커지면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돼서 더 이상 속도가 커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찰력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빗방울이 되겠습니다. 빗방울은 저 높은 구름에서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공기가 없다면 계속해서 가속이 된다면 그 빗방울의 질량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지면에서는 너무 빨리 떨어져서 만약에 비를 맞는다고 하면 여기에 머리에 구멍이 송송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공기가 있어서 어떻게 되냐? 종단 속도에 굉장히 일찍 도달합니다. 그래서 보통 빗방울이 하나의 질량이 약 35mg, 이건 무슨 얘기냐면 0.035g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의 종단 속도는 어느 정도냐면 초속 9m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초속 9m 정도 되면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데 이때 공기 저항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근데 여기서 구름에서부터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빗방울에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종단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종단 속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등속도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준계를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정한다면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F는 mg-f 마찰력 이렇게 되겠죠? 이게 may인데 종단 속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AY가 0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기 마찰력이 무엇과 같아요? mg와 같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 공기 마찰력이 외부에서 작용해 주는 힘과 같아지게 되면 그러면 종단 속도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고 이때 그래서 여기 mg를 계산할 것 같으면 네, 이거는 3.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뉴턴 이렇게 아주 작은 공기 저항력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제2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마찰력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경사면에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